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김정은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때로는 비굴하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김정은을 위하여,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국제 무대에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온 것은 일종의 욕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그만두고 제정신 차리고 제 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동맹국인 미국에 같이 저항하자, 양자택일을 하라. 우리 편 들겠느냐, 미국 편 들겠느냐,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했어요. 이틀 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한미동맹이냐, 아니면 민족공조냐, 아니면은 핵인질범 편에 쓸 것이냐, 아니면 경찰 편에 쓸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미동맹군 편이냐, 아니면 북괴군 편이냐, 자유냐, 포괄비냐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역 세력이냐, 대한민국이냐를 선택을 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윽박지르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은이한테 잘해줬습니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진이 하나 실렸어요. 사진 설명이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만난 서광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의 모습. 곰이 새끼가 뭐냐? 김정은이가 선물한 풍산개의 새끼입니다. 이 새끼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은 그 순간 추위에 떨고 얼어 죽고 있는 판에 김정은이가 보낸 개의 새끼들, 강아지들이 이렇게 목도리까지 두르고 잘 크고 있다고, 이거 김정은이한테 보낸 메시지 아닐까요? 이렇게 했는데 돌아온 건 이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은 나는 김정은의 부하다 하는 것을 공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맞다.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지 이걸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진단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인질로 잡힌 사람이 가끔 호의를 베푸는 인질범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을 구하러 오는 경찰을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질을 잡았는데 그 강도가 인질로 잡힌 사람들에게 조금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풀려난 뒤에는 강도를 위해서 뭐 변호를 하고 나서고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 한참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신문재벌 허스트 신문재벌의 딸 패트리시아 허스트가 이 테러단에 납치가 되었습니다. 납치가 되어서 한동안 같이 행동하더니 같은 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는데 가담해가지고 나중에 구출되었지만은 여기에 따른 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인질범이 조금 잘해주니까 인질범이에 근데 데려가서 막 매질을 하다가 상처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하면은 그게 고마워가지고 인질을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한패가 된다.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스톡홀름.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핵무기로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김정은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김정은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국민, 어른입니다. 국민이 27%나 됩니다. 이 인질범 중에서도 최악의 인질범이죠. 핵무기를 가지고 더구나 테러를 자행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채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자를 좋아하는 한국인이 27%나 된다면 이 27%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포함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인질 상태에서 구해주려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이고 유엔이고 볼턴이고 폼페오, 트럼프 그리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 아베, 유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특히 아베 같은 사람 대북 정책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아베를 더 미워한다? 김정은보다 지금 아베를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스톡홀름 증후군에 딱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아요. 인질범보다는 구해주러 온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이상심리 이거죠.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아주 고급 정보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국가를 돌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데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당신들 참 골치 아프겠다라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유럽 어느 강대국의 수상 아니면 대통령이겠죠. 우리가 한국을 위하여 제재를 하는데 그 한국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니 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습니다. 즉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입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냐?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같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우리도 같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던데 이것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직후에 김정은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으니까 최후 통첩을 받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답장을 내야 합니다. 그럼 얼버무리면은 정말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것은 핵인질범 김정은에 대하여 인질 상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 표시, 즉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아주 굳히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향해서는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김정은보다 계급이 낮은 남쪽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격하했습니다. 이거 노예근성이죠. 물론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사태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 학살자, 인질범에 대한 칭송 일변도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늦었지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다고요? 그 미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내자고요?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거 다 엉터리 아닙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니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김정은이가 왜 핵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촉진자 역할 그만두고 제정신 차리라고 막말을 하는 겁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니요. 아니 김정은이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세계에서 최악인데, 건강 상태도 최악인데, 그리고 평균 수명은 남쪽보다도 12년이나 짧게 사는데, 남자의 평균 키는 한국 남자보다 12cm나 짧은 난쟁이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고요? 김정은이가 민족을 말살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칭송을 해도 돌아온 말은 오지랖 넓은 행동 그만두라는 이런 막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심이 있으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은 김정은에게 정색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반박하지 않으면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를 곧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